이곳은 인도 날란다 사원 유적지의 제1 승방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입구에 간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있는 통로를 통해서 안쪽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이쪽으로요? 불상을 봉헌했던 감실이 좌우에 벽감처럼 여기.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불상이 남아있지 않지만 사각형 벽감 안에 불상을 봉헌했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승방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이곳이 어떤 공간임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입구 공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에서 조금만 들어가면 첫 번째로 바로 화장실이 나옵니다. 좌우에 문을 설치했던 작은 구멍들이 있고요. 안쪽에 비교적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아마 서거나 앉아서 일을 볼 수 있도록 한 시설인 걸로 보입니다. 특이하게 물이 흐르도록 한 시설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방으로 통하는 작은 문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에 벽이 있는데요. 벽돌로 상당히 높게 쌓았죠. 그리고 중간에 사각형 구멍이 있는데 아마 2층 구조로 만들기 위한 그런 구조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또 다른 방이 있는데요. 이 방은 화장실은 아니고 아마 스님이 머물렀던 그런 방으로 보입니다. 벽 하부에 작은 구멍이 있고요. 또 상부에도 작은 구멍들이 있는데 아마 2층 구조로 만들기 위한 그런 시설로 판단이 됩니다. 원래는 2층 구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방을 나오면 내부로 통하는 통로가 있는데요. 통로 오른편에 문들이 질비하게 일렬로 구성되어 있죠. 바로 이게 승방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스님들이 머물렀던 그런 공간이죠. 이와 같이 이 날란다 사원 유적지는 동쪽에 승방지가 남북으로 배치되어 있고요. 서쪽에는 메인 수투파를 비롯해서 사당지가 남북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각각의 승방지는 아주 크게 직사각형 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한 가운데 불상을 모신 작은 법당이 있고 그리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행사나 의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법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곳에서 예불이나 집회 같은 것을 했던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쌀이나 식량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도 있고 우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중심 공간 외곽에 작은 승방들이 사각형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평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이 작은 방들도 사각형으로 구성된 바로 승방들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승려들이 머물렀고 수행과 공부를 했던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부에는 다양한 공동 생활 공간이 함께 되어 있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부 모습인데요. 불상을 봉헌했던 법당도 있고요. 또 창고도 있고 우물도 있습니다. 건물을 세웠던 초석들도 일부 부분적으로 남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건물은 한가운데 있던 법당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윗부분에 지붕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공동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승방지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곳은 이제 작은 불상을 봉헌했던 그런 법당지로 추정되고 있죠. 이곳에서 이제 예불을 했던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 법당지로 들어가는 입구 좌우에 이와 같이 기둥을 설치했던 일종의 초석이라고 할까요? 기초시설이 이와 같이 남아 있습니다. 기둥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이제 이곳에 날란다 사원 유적지에 수행이나 공부를 하러 온 많은 스님들이 예불을 했던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넓은 공간에는 여러 스님들이 모여서 뭔가 공부를 했던 그런 공간입니다. 바로 이 초석입니다. 아마 이 초석 위에 기둥이랄지 아니면 어떤 벽 같은 게 구성이 되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독특한 형태의 문이 있는데요. 저것이 이제
바로 이곳 승방지에 머물렀던 승려들을 위한 쌀 창고라고 합니다. 일종의 뭐 식량 저장고라고 할 수 있죠. 입구를 독특한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와 같이 벽돌로 여러 건물지를 구성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벽돌로 건물들을 구성을 했죠. 바로 이곳이 이제 식량 창고고, 바로 이곳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무언가를 했던 그런 집회 공간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식량 창고인데요. 한 가운데의 공간은 한쪽 구석에 이와 같이 독특하게 별도 건물처럼 만들었습니다. 입구가 독특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죠. 특히 이 창고, 쌀창고라고 하는 이 상부를 보면 벽돌탑을 쌓은 것처럼 뾰족하게 층단형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입구를 통해서 내부로 들어가면 이와 같이 내부는 천정을 둥그렇게 한 홍해형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벽돌의 하중을 아주 절묘하게 분산시킨 그런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상당히 넓은 공간이고요. 아마 이곳에 쌀을 비롯한 여러 식량을 저장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바로 이제 우물 자리입니다. 상당히 깊습니다. 아마 공동 생활 공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의 승방 안에 창고, 우물, 법당, 그리고 뭐 집회 장소 다 같이 모여서 뭐 수행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특정한 스님에게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학 공간, 이런 것들이 하나의 승방 안에 구성이 되고, 그 외곽에 스님들이 머물 수 있는 뭐 쉬거나 잠을 자거나 또는 개인적인 수행을 하기 위한 그런 공간으로 구성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계단을 통해서 약간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서 보면 사각 형태의 구조물 안에 뭐 외곽에 승방이 있고, 그 다음에 법당, 창고, 우물, 이와 같이 공동 공간과 개인 공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운데 공동 공간이 있고, 그 외곽에 지금 벽돌 담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외곽에 작은 사각형 승방들이 사각형으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아마 공동생활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독특한 평면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쪽 방향에서 본 1승방지 모습인데요. 보는 것처럼 승방지 외곽에 작은 승방이 있고, 그 안쪽 중심에 공동 공간인 법당과 창고 등이 배치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1승방제는 신라 해초 스님이 머물렀던 방으로 전하는 승방이 있습니다. 여러 방이 질비하게 일렬로 배치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방이 해초 스님이 머물렀던 그런 방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는 없고요. 전하는 바에 의해서 해초 스님이 머물렀던 방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방이 해초 스님의 방이라면 우리나라 불교사에서는 아주 유서 깊은, 상당히 유서 깊은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방이 해초 스님의 방임을 명확하고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참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다른 방과 마찬가지 구조로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중간에 사각형 구멍이 있는 걸로 봐서 2층 구조로 되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1승방지 가운데 뭐 법당이나 건물지 초석,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당시 여러 나라의 스님들이 당시로서는 최고의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배를 타거나 또는 걸어서 이 먼 곳까지 왔다는 것이 사실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아마 인류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이름을 알 수 없어도 많은 사람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탐색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